early의 결과를 보고 나서 레귤러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. 일단 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. ED 발표는 당연히 기다려 보겠죠.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ED를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레귤러를 쓸 거냐 아니면 지금 바로 레귤러 쓸 거냐. 저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좋은 것과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ED에서 보고 학생들이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. 물론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을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 그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롤리에서 될 거라는 어떤 확고한 신념적인 어떤 종교에 비슷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하시네요. 그래서 왠지 ED에서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 레귤러 아예 안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실 결코 여러모로 좋지 않죠. 레귤러에서 합격할 확률도 현저히 낮아질 거고 두 번째로는 롤리를 그렇게 기대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 오는 멘탈 데미지라든지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early의 결과를 보고 나서 레귤러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. 일단 그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없어요. 2주 만에 그럼 완전히 멘탈 다 정리하고 부여잡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.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원래 맞다.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. 레귤러에서 충원하는 비율과 early에서 충원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레귤러가 더 컸어요. 근데 지금은 점점 더 early에서 충원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죠. 지금 50%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고.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존스 홉킨스인가는 훨씬 많아요. 한 65%뭐 이렇게 될 겁니다. 한 3분의 1을 early에서 ED로 그냥 뽑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거죠. 근데 여기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콜럼비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. 콜럼비아 같은 경우에는 토탈 합격률이 5%라고 친다면 작년 신입생들 기준으로 클래스 오브 2027인가 그 학생들이 14.7%인가 뭐 그랬어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배라고 치죠. 그러면 3배가 쉽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. 왜냐하면 콜럼비아를 저희가 안 그래도 좀 찾아보니까 신입생이 2,300명 정도가 돼요. 그 2,300명 중에서 절반이 ED로 됐다. 그러면 1,150명이죠. 근데 1,150명 중에 어떤 그룹들이 있냐면 학교들이 다 인정하는 숫자까지 공개하는 Athletic Scholarship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 친구는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220명인가 230명인가 그 중에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그 숫자는 어차피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빼야 돼요.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900명 정도가 됩니다. 900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그룹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거는 대학교들이 인정하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 숫자인데 레거시를 가진 학생들이 있어요. 레거시를 대학교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뭐 볼드모트 같은 그런 존재인데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예전에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학교의 총장 2명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쓴 책이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대학교 학부생들의 4분의 1 정도가 레거시를 가지고 있다.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그걸 선호해서가 아니고 좋은 학교들을 나와가지고 졸업한 학생들이 성공해서 나중에 아이들을 낳으면은 자기가 나왔던 학교로 넣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될 아이들을 레거시라서 막 엄청난 우대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된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시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레거시도 상당합니다. 그래서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. 한 20%라고 본다면 콜럼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 450명이 레거시라는 얘기예요.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early 때 시원합니다. 콜럼비아 Alumni Representative 거기에서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뭐라고 거기에 돼 있냐면 제가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Children of Columbia alumni are strongly encouraged to apply during the early admission 이렇게 돼 있어요. 공식적으로. 그러니까 alumni면 early 때 꼭 지원해라. 안 그러면 우리가 못 봐줍니다. 실질적으로 early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은 14.7%가 아니고 아마 계산하면 10% 정도가 안 될 거예요. 제 생각에. 어찌 됐건 레귤러는 한 4%가 되는 거죠. 그럼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. 요약하자면 ED가 일반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건 맞다.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. ED가 떨어지면요. 과장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ED는 떨어지는 게 맞아요.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히 early 안 해도 되잖아요. early만 하고 regular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그냥 그 전에 혹시라도 미리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해라라는 건데 우리는 이게 이제 메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사실 두 가지의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것 같아요. 내가 빨리 결정해서 마음 편하게 6개월 고등학교 생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갈래 와 내가 갈 수 있는 최상의 학교를 가고 싶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병립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. 나한테 상향 지원, 정상 지원, 그다음에 하향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을 어디로 쓰냐면 아이들은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빡센 제일 좋은 학교를 써요. 근데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. 이게 나의 넘버원 초이스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누구와 경쟁하는 거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넘버원 초이스인 학교들, 즉 나랑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요.
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ED를 썼으니까 수월하게 붙겠지. 다 붙을 것 같아요. 막 신입생이 막 5만 명 돼야 돼요.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넘버 원 초이스가 아니고 넘버 한 3 초이스 정도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. 그러면은 누구랑 경쟁을 하냐면 거기가 넘버 원 초이스인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드밴티지를 갖는 거거든요. 그러면 정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다 가지려고 하는 빨리 결정하고 싶고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 가고 싶어. 근데 그거는 많지 않죠. 보는 게 맞지 않더라도 다 볼 거예요.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떨어지면 이거는 내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게 맞다. 이게 정상이에요. 그러니까 붙는 게 오히려 굉장히 특별한 건데 기대치가 우리가 이상하게 설정이 된 거죠. 당연히 붙을 거야. 그리고 그렇게 다 붙은 것 같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구나. 그럼 이제 컨설팅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뭐 잘못된 것 같다. 잘못된 거 없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어찌됐건 다시 보겠죠.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다시 볼 수밖에 없겠죠. 제가 예전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코넬 ED가 리젝티드 됐어요. 레귤러에서 프린스턴 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.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건 좋겠지만 합격하지 않았음이 어떤 문제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.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웨이트리스트는 모든 학생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예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넘버 원 초이스에 합격할 확률은 정말 낮아요.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넘버 원 초이스가 아니고 뭐 넘버 3, 4, 5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 쉼이 남는다는 얘기예요. 웨이트리스트 되는 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풀도록 해봐야겠죠. 빨리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. 500불인가 뭐 내고 나는 거기에 등록하겠다라고 하고서 그냥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은 이게 너무 큰 거예요. 아무도 여름방학까지 내가 편지 써가면서 뭐 증명하고 성적표 보내고 추천서 추가로 보내고 하면서 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그 시간 들여서 웨이트리스트 푸는 게 맞고 나의 어떤 추가적인 열정과 내가 이 학교 정말 가고 싶은 이유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그 이후에도 했다.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집요하게 가고 싶다라는 것을 피력하는 것은 nothing to lose거든요.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. 그냥 뭐 이메일 좀 보내고 노력하는 것 뿐인데 그 정도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4년을 통틀어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나의 드림스쿨에 가고 싶어 가지고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왜 못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가고 싶지만 감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내 친구들은 지금 다 영어 보러 다니고 태국 간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deferment of reward예요. 보상 지연이에요. 내가 지금 즐기는 것보다 미래 가치를 위해 가지고 지금 안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성공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안타깝죠. 근데 이성적으로는 아마 할 거예요. 내가 정말 유펜 가고 싶었는데 유펜에서 웨이트리스트 했다 그러면은 그냥 NOI 가자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왜 굳이 그럴지 모르겠어요. 시니어 됐을 때 가을에 절박하고 early나 regular decision 나올 때 그 조마조마함을 생각해 보면 웨이트리스트 당연히 노력해서 풀려고 하는 게 맞아요.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. 정말로 내가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쉬운 학교로 ED 써가지고 빨리 가면 돼요.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다 뭐를 원하냐면 제일 좋은 학교로 가능성 가장 높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. 이거거든요. 분명히 어느 과정에서는 실망이 돼요. 빨리 결정이 안 돼서 실망이 되던 빨리 되지만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을 하거든요. early에 너무 많은 기대치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regular 때 정시에 다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. ED로 지원했으니까 여기는 될 거야. 예측이잖아요. 대응만 해야 돼요. ED가 안 됐다.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.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. 결과 나왔을 때 그게 대응하는 방법만 잘 가지고 있으면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.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.